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의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네, 요새 날씨를 보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가을이 성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올 여름 지나고 조금 여유 있는 가을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간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병기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모두 공부할 준비 되셨죠? 병기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이 제가 몇 기예요 할 때 그 기수 1기, 2기, 3기, 4기 뭐 이런 기수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그거를 의학용어로 병기라고 합니다. 네, 모든 암에는 병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암도 마찬가지인데요. 병기라는 것은 암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가 되면서 또 그 환자분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고형암하고 달리 간암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간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암이나 대장암에 걸렸다고 생각할 때 위 기능을 봅니까? 대장 기능을 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간암은 간 기능이라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암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만성 간질환이 있는 분에서 생기잖아요. 간경변증, 만성 비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같은 이런 오래된 간질환에서 생기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간암 환자의 한 60에서 80% 정도는 간경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암이 간경변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간경변을 동반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간암에서 병기를 얘기할 때는 이 암 진행 정도와 함께 이 간 기능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간암의 병기 분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AJCC라고 하는 그런 병기 분류는 수술한 후에 절제된 조직을 가지고 병기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나머지 두 개는 좀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간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종양의 상태만 평가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간 기능도 고려하고 종양의 퍼진 상태도 같이 고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소위 MUICC라고 하는 병기 분류인데, 간암과 같은 고형암은 세 가지 요소를 봅니다. T, N, M이라고 해서요. T는 뭐냐면 영어로 튜머가 종양한 그 자체, 덩어리 자체고요. N은 노드라고 해서 임파선, 림프절을 얘기하고, M은 전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T라는 거는 간 내에 종양의 개수 또는 크기, 혈관 침범 여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N은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M은 간 외 원격 전이가 있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과 M은 간단하죠.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니까 없으면 0, 있으면 1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T는 좀 복잡할 수 있죠. 종양의 개수, 간 내 크기, 혈관 침범 여부 등을 조합해서 T1부터 T4까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T1부터 T4, 그 다음에 N0부터 N1, 그 다음에 M0부터 N1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요인을 조합해서 병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병기 분류는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간암학회와 국립암센터에서 만든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병기 분류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아주 잘 만들었는데, 다양한 병기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또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MUICC 병기 분류 또는 대한간암학회 국립암센터 병기 분류는 간 기능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체로. 그런데 간 기능까지 고려한 최초의 병기 분류라고 하면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는데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의 의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병기 분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제로 병기가 있는데요. 제로 병기는 간 기능도 좋으면서 간암이 하나이고 또 간암 크기가 2cm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병기 분류는 그 병기에 따른 치료법을 또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병기 제로에서는 간 기능도 좋고 또 뭡니까? 크기도 2cm 미만이고 또 하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수술을 하면 되겠죠. 간 절제를 권하고 있다. 그럼 A 병기는 뭘까요? 제로 병기보다 좀 진행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3개 이하, 개수가 3개 이하, 그리고 최대 직경이 3cm 이하, 이런 간암을 A 병기라고 하는데 그 안에 간 기능이 나쁜 환자도 있을 거고 간 기능이 좋은 환자도 있겠죠. 그래서 간 기능이 괜찮은 환자는 물론 뭐 수술도 가능하겠지만 표준 치료로는 이 고주파열 치료, 나중에 이제 제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소 치료라고 해서 찔러서 태워버리는 고주파열 치료를 권하는데 그 해당 환자가 바로 이 병기 A에 속하면서 또 간 기능이 좋은 환자가 이제 국소 치료법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간 기능이 나쁜 환자는요, 수술도 안 되고 국소 치료도 어려우면 간 이식을 해야겠죠. 간 이식도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아주 자세하게 몇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 이식을 하는 기준이 바로 이 A 병기가 됩니다. 물론 단일 간암이면서 크기가 작은데 일부 환자는 또 간 기능이 나쁜 환자도 있을 수 있어요. 제로 병기라고 하더라도.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제로 병기는 간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간 기능이 나쁜 환자도 간 이식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체로 이 A 병기 환자들, 그러니까 크기와 개수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데 간 기능이 나쁘다, 그러면 간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이 아주 진행이 많이 됐는데 간 이식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 이식 기술이 수술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종양이 진행된 경우에는 간 이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 A 병기까지 말씀드렸고요. B 병기는 A보다도 진행된 경우겠죠. 그래서 간암의 개수가 3개가 넘습니다. 넘는데 간 기능은 또 좋아요. 근데 조건이 전이가 없어야 됩니다. 간에만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조건이 혈관 침범이 없어야 됩니다. 자,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 중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문맥이라고 했죠. 간암은 문맥을 침범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B병기에서는 개수가 3개 넘을지라도 전이도 없고 문맥 침범도 없어야 됩니다. 간 기능도 어느 정도 좋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 표준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간동맥 색전술 또는 경동맥 색전술이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색전술이라고 불리는 그런 치료법이 표준 치료가 되고, 또 최근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선 색전술도 하나의 치료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B병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C병기가 되겠죠. 가장 치료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C병기입니다. B병기보다도 더 진행된 경우 때문에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간 문맥을 침범한 진행된 간암이거나 또는 간 외에 전이가 있는, 그래서 색전술로도 여의치 않고 수술이나 간 이식도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진행성 간암은 환자들의 간 기능도 떨어져 있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표준 치료가, 예전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시술도 안 돼, 수술도 안 돼, 간 이식도 안 돼. 예전에 항암제라는 게 마땅히 없었는데 나중에 또 치료법에 전신치료, 표적치료, 면역항암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C병기에서의 표준치료법은 이런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를 이용한 전신치료가 표준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잘된 분들은 완치까지 된 분들이 있으니까 C병기라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D병기인데요. 환자들이 진행성 간암하고 말기 간암을 잘 구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제가 말기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기하고 진행성 간암은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C병기가 진행성 간암이고, 말기라는 거는 사실은 그 간 기능이 너무 나빠서 종양 상태하고 다르게 복수가 너무 차고 또 황달도 심하고 간암도 있고 하는 경우를 엄밀히 얘기해서 말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치료가 쉽지 않죠. 항암제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수술이나 이식도 어려운 거겠죠.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환자분이 아주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간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황달도 심하고 복수도 차고. 근데 간암은요 아주 조그매요. 2cm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을 그냥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간 이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 간암이라고 하더라도 종양 상태가 초기이면은 간이식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것. 처음에 이 병기 분류를 만들 때 간이식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병기, 말기 간암, 말기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냥 보존적 치료만 권했는데 지금은 간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암이 조그마면 환자 상태가 안 좋더라도 간 기능이 아주 나쁘더라도 간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병기 몇 기예요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간암을 주제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진지해졌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주위로부터 받는 충고가 좀 재밌게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워낙 내용이 좀 심각한 내용도 많아서 재밌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부터 두 편을 우리 치과대학의 교수님 모시고 교정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때는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모두 안녕!